빠져 숨지는 사람이 요즘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3년 여름철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은 총 576명. 그중 호수 하천 사고는 445건이었습니다. 한가로워 보이기만 하는 호수. 하지만 이곳에도 사고의 위험은 있습니다. 여름을 맞아 시원하게 물놀이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 호수 곳곳에선 연인들의 데이트가 한창입니다. 넘버원 씨도 오늘 여자친구와 함께 호수를 찾았습니다. 넘버원 씨, 오늘따라 유난히 즐거워 보입니다. 로맨틱하게 여자친구를 보트에 태워주는 넘버원 씨. 모터보트는 하얀 물살을 가르며 빠른 스피드로 호수를 질주했습니다. 본격적인 대전이 시작됐죠. 이때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남자분들, 여자분들의 데이트할 때는 꼭 오버를 하겠죠. 넘버원 씨는 그렇죠. 여자친구에게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아, 시작하네요. 갑자기 일어나 사실 저거 구명조끼를 안 걷는 벗어도 넘버원 씨. 괜찮거든요. 여자친구의 말 위에도 불구하고 양팔을 펴고 폼을 잡아봅니다. 보트 운전사는 아무것도 모르고 신나게 달립니다. 위험 상황. 잠시 후 모든 일은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보트의 빠른 속도에 중심을 잃고 그만 넘버원 씨가 물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그렇죠. 한순간에 중심을 잃으니까. 설상가상. 시끄러운 모터 소리에 비명 소리를 듣지 못한 보트 운전사는 넘버원 씨가 호수에 빠진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보트를 몰았습니다. 예, 많아요. 안절부절. 특히 뭐 놀이공원 같은 데서 보트 운전사가 상황을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보트는 넘버원 씨가 물에 빠진 곳에서 한참이나 멀리 떨어져 버린 상황. 뒤늦게 상황을 알게 된 보트는 서둘러 넘버원 씨 쪽으로 돌아가기 위해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제 넘버원 씨는 보트가 되돌아올 때까지 혼자 힘으로 물에 떠 있어야 합니다. 넘버원 씨가 물에 떠 있는 자세는 위기 탈출 넘버원. 넘버원 씨의 현재 상황. 보트에서 구명조끼 없이 맨몸으로 물에 빠진 상황. 넘버원 씨가 빠진 상황을 뒤늦게 알고 되돌아오고 있는 보트. 보트가 넘버원 씨가 빠진 곳까지 오는 시간은 1분. 넘버원 씨의 수영 경험은 전무. 호수의 깊이는 15m. 과연 수영을 전혀 못하는 넘버원 씨가 맨몸으로 물에 뜰 수 있는 자세는 무엇일까요? 1번 힘을 빼고 물 위에 눕는다. 2번 머리를 물에 넣고 팔다리를 늘어뜨린다. 3번 힘을 빼고 일직선으로 쭉 편다. 선택! 죽느냐 사느냐. 자, 문제는요.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과 또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뜰 수 있는 방법이다. 자, 여러분들 정답을 눌러줄 준비 되셨죠? 정답을 눌러주세요. 5, 4, 3, 2, 1. 됐습니다. 자, 볼까요? 여러분들이 눌러주신 정답이 지금 모니터에 지금 떠 있는데 많은 분들이 1번을 택해 주셨고 네. 그리고 성시경 씨가 2번 그리고 선영경 선생님이 자 1번이면 편안하게 고개가 하늘을 보고 물에 떠 있는다. 예. 이유를 한번 여쭤볼게요. 이성진 씨. 네. 처음부터 1번이 화면에 나올 때 끄덕끄덕거리셨어요. 예. 1번을 생각하신 이유? 그 2번하고 3번 같은 경우는요. 사실 그 면적을 넓게 해서 몸을 뜨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2번도 물론 면적을 넓게 해서 뜰 수는 있는데 얼굴을 물 안에 넣고 있어야 되니까 숨을 못 쉬잖아요. 그렇죠. 2분 동안 숨 참을 수 있어요, 누가? 그렇지. 아니요. 저는 좀 가능하지만 일반인들은 못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불리한 것 같고 예. 일직선으로 쓰면 누워있는 것보다 더 물에 빠지기 쉬울 것 같아요. 그렇죠. 빠지는 속도가. 그리고 보통 우리가 사람 구조를 할 때 이렇게 누워 있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데리고 나오잖아요. 잘 알고 보세요. 그래요. 그래요.
자, 제가 물을 너무 무서워해서 네.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물에 제일 먼저 뜬 그 자세가 누워서 힘 뺐을 때 뜨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2번을 선택하신 우리 선우영녀 씨와 성시경 씨의 얘기도 또 들어봐야 되겠죠? 먼저 선우영녀 씨부터. 네. 아니, 선우영녀 씨. 아니 2번 들어놓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거 1번이죠. 그건 1번. 뭐야? 난 들어놓는 거 하려고 했어. 지금 하늘 보고 이렇게 배영에 대한 그렇지 가만히. 그것은 1번인데요. 바꾸시겠어요, 그러면요? 아 바꿔야지. 네, 나는 1번으로. 그건데. 자, 선영녀 씨 1번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예, 나는 1번으로 바꿀래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잘못 알겠습니다. 힘 빼고 들어놓는 거였는데. 예, 알겠습니다. 뭐 인정하겠습니다. 그럼 선우영 씨도 결국엔 1번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예. 들어오는 거. 근데 그러면 성시경 씨만 2번 누르신 거 맞으시죠? 네. 예. 이유는요? 제가 어렸을 때 수영 배울 때 물에 대한 공포심을 없애기 위해서 처음 배우는 게 새우등뜨기라는 걸 배운 게 기억나거든요. 그러니까 무릎을 잡고 그냥 숨을 크게 쉬고요. 폐에 공기만 차 있으면 몸이 자연스럽게 뜬다는 걸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근데 사실 배영을 할 때 또 수영을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힘을 빼기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물이 이렇게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또 호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약간 뭐라 그럴까 파도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긴장을 풀 수만 있다면 숨을 한번 30초 쉬었다가 한번 쉬더라도 다시 담그고 기다리는 게 더 잘 뜰 것 같아요. 야. 또 그럴듯한데요. 오, 또 우리 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정답을 또 성시경 씨가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선택하신 1번. 네. 정답이면 정답입니다라고 해주시고요. 아니면 그냥 자, 끊어주시면 많은 분들 됩니다. 수학이 다 들어주시고요. 벌러덩. 예, 벌러덩. 자, 정근일 선생님. 나 틀린 것 같아. 정답은? 저기요. 전화가 왔는데 누가 수화기에서 침 뱉었는데요. 아니 그래도 최소한 여보세요는 하고 끊어주셔야죠. 말도 안 하시고 끊어주시. 예. 근데 저도 사실 마음속으로는 1번을 선택을 했는데 1번이 정답이 아니다. 그럼 과연 몇 번이 정답일까요? 2번과 3번 중에 정답이 있다는 건데 그럼 성시경 씨가 선택을 하시는 2번 확인해볼까요? 성시경 씨 수학이 들어주시죠. 자, 정일의 선생님. 자, 성시경 씨가 다시 한 번 또 들을래? 나 2번 했으니까. 네. 자, 좋습니다. 2번 또 해볼래? 왜냐면 이게 알겠습니다. 진짜 내가 한 거니까. 알겠습니다. 정길 선생님. 좋아. 2번 정답입니까? 보트를 타다가 깊이 15m 호수에 빠진 넘버원 씨. 수영을 전혀 못하는 넘버원 씨가 보트가 올 때까지 맨몸으로 물에 떠 있는 자세는 무엇일까요? 1번 힘을 빼고 물 위에 눕는다. 수영을 전혀 못하는 넘버원 씨가 시도해봤습니다. 고개는 열심히 뒤로 제쳐보지만 몸이 뜨질 않습니다. 그러더니 발버둥치기 시작합니다. 눕는 것은 턱도 없습니다. 예, 그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은 물에 눕는 자체가 좀 불가능한데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의 공포심 때문에 그 고개를 그 물속에 담가야 되는데도 담그지 못합니다. 그다음에 겁을 먹기 때문입니다. 3번 힘을 빼고 일직선으로 쭉 편다. 이번에는 들 수 있을까요? 실제로 저 꼿꼿하게 자세를 펴는 데는 수영을 전혀 성공. 못하시는. 하지만 이내 발버둥칩니다. 다시 몸을 쭉 펴봅니다. 이게 2번이 정답이라고. 하지만 가라앉는 몸. 이게 3번이었죠. 다시 물 위로 올라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예. 아니 무슨 갈치도 아니고 저렇게 앉아 있어. 또 머리를 떼고 일직선으로 상하로 이동하는 그 자세는요. 그거는 물에 뜰 수가 없고 계속 물속으로 가라앉습니다. 전형적으로 이수자들이 그 물에 빠져서 그 생명을 잃는 그 전형적인 자세입니다. 아하. 2번 머리를 물에 놓고 팔다리를 늘어뜨린다. 직접 시도해봤습니다. 머리를 물속에 놓고 팔다리에 힘을 빼고 가만히 있자 잘 보세요. 등이 떠오릅니다. 크게 숨을 한번 들이마신 후 그렇죠. 머리를 물에 놓고 같은 자세를 유지합니다. 등은 다시 금세 수면으로 떠오릅니다.
꽤 오랫동안 물에 떠 있습니다. 예, 좋은 방법인데요. 일단 물에 빠지게 되면은 그 온몸에 힘을 뺀 상태가 되어야지만이 물에 뜰 수가 있습니다. 온몸에 힘을 빼고 새우 자세로 등어리를 수면 위에 내놓고 호흡을 깊게 들여 마시면 자연적으로 물에 뜨게 됩니다. 수영 못하는 일반인이 이 방법으로 뜨는데 도전했습니다. 모두 신체는 건장하나 물에 대한 극심한 전혀 공포 못하는 때문에 넘버원 씨의 친구들이죠. 물에 떠본 후배들이에요. 적도 없는 20대 남자 6명입니다. 일단 정말 수영을 못하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아주 난리가 났죠. 지금. 깊이 2m의 풀 예. 빠지자마자 난리가 났습니다. 어쩔 줄을 모르고 발버둥칩니다. 과연 이 사람들도 뜰 수 있을까요? 가르쳐준 방법대로 떠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물에 대한 공포심과 잔뜩 힘이 들어간 몸, 머리를 자꾸 물 위로 빼려는 생각 때문에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5차례 실패 후 이 몸에 힘이 들어가면은 뭐 생각을 알아도 힘들어요. 다시 한번 시도해봤습니다. 이제 상당 부분 이제 그 시행착오를 겪어서 놀랍게도 모두 떠 있습니다. 수영을 전혀 못하는 분들인데 머리를 물속에 놓고 통증에 힘을 빼자 드디어 생전처음으로 물에 뜨는데 성공했습니다. 그죠? 머리를 물 안에 놓고 팔다리를 늘어뜨리십시오. 누구나 뜰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 안전맨이 수영을 전혀 못하세요. 그래서 정말 이 화면을 찍을 때 정말 물도 많이 먹었고 굉장히 그 두려워했는데 실제로 저 방법을 했을 때 저렇게 뜨는 걸 보고 본인도 너무 좋아하고 너무 신기했었다는 그런 얘기를 저희 제작진이 해줬습니다. 아 저는 이번에 보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왜요? 네. 가끔 그 뭐 한강 다리 위에 다니다 보면 내가 여기서 빠질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살아날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짜릿하네요. 우리 뭐 전문가 선생님, 정기백 선생님한테 그 여쭤봐야 되겠죠. 그 저자세로 생각하기 쉽지 않은데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저런 자세를 취하려면 일단은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일단 침착한 게 우선 제일 중요하고요. 자연스럽게 몸에 힘을 빼고 물에 좀 적응을 그러니까 순응을 한다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취하면 좀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오늘 나오신 분들 중에 혹시 물에 빠져서 본인이 당황스러웠었던 적이나 물에 빠진 사람을 실제로 봤었던 적이 있었는지 한번 여쭤보세요. 아니요. 물에서 들어갔을 때 쥐가 나는 거 있잖아요. 쥐가 날 때 굉장히 그 직접 경험을 해보신? 아니요. 경험을 안 해봤죠. 우리 선영열 씨는 그런 데 잘 안 들어가시죠? 우리 어릴 때 유머로 그런 얘기 했었는데 어릴 때는 진짜 믿었거든요. 많은 보는 어린아이들은 그거 하면 안 돼요. 쥐 났다 그러면 우리 어릴 때는 이러면 없어진다 그러는데 성시경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세요? 만약에 수영하다가 쥐가 나죠? 제가 아는 상식 중에 뭔지 못 꼭 알았으면 이것만 알았는데. 저기 두 분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성시경 씨. 예. 제가 아는 상식 중에 꼭 알았으면 좋겠는 건 수영을 웬만큼 잘하더라도 물에 빠진 사람 함부로 구하러 들어가지 말라고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자신 있게 뒤에서 제 앞에서 데리고 나올 수 있지 않는 이상은 잡히면 같이 사고를 당한다고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요. 맞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이제 저는 수영을 좀 못하고 그 사촌 형이 수영을 잘했는데 사촌 형이 좀 이렇게 물에서 당황하는 것 같길래 저는 발을 디딜 수 있어서 발을 딛고 이렇게 손을 뻗었는데 발을 헛디뎌서 제가 빠진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이후부터 기억이 안 났어요. 어떻게 다행히 보였어요? 그 옆에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물에서 꺼내서 구해줬죠. 근데 저는 물에 빠지면 기절도 합니까? 저는 그게 그런 경우? 아니 예. 사는 거 아니면 죽는 거 둘 중에 하나인 줄 알았거든요. 쇼크 받으면 기절도 할 수 있고. 아니 그 사람이 기절을 시킨 거 아닌가 냅다 그냥. 자, 이성진 씨 말대로 과연 기절까지도 할 수 있는지. 예, 사실 그렇습니다. 이유는 그 쇼크 때문에? 예, 쇼크가 아니라 호흡을 일단 못하니까
해속으로 공기가 안 들어오고 공기가 못 들어오니까 일단 저산소증이 먼저 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일단 의식을 먼저 잃게 되는 거죠. 아, 그렇다면 이성진 씨가 가끔 이렇게 드라마나 이런 거 출연하실 때 대본을 잘 못 외우시는 게 그때 물에 빠졌을 때 충격 때문에. 물놀이 사고가 나면은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 물에 빠진 사람밖에 쳐다보질 않습니다. 대개다가. 근데 주변에 무언가 둘러보면 혹시나 또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물건 중에 자 과자 봉지죠. 아주 큰 과자 봉지. 과자 봉지. 예, 뜯지 않은 과자 봉지도 성인 한 사람을 충분히 띄웁니다. 띄우고 우리 아이스박스 있죠. 아이스박스는 아주 좋습니다. 던져줌으로 해서 그것도 성인 2사람까지도 띄워줄 수가 있거든요. 예, 크기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바지도 그렇게 유용하던데요. 예. 바지. 예. 바지를 이게 공기 넣어가지고 밑에 안 묶고 공기 탁 넣어가지고 하면은 그게 또 튜브가 되더라고요. 네. 근데 아까 그 우리가 맞춘 도기에 그거를 처음 시도를 했을 때 5번 정도는 실패를 하셨잖아요. 예. 그러게. 냉탕에 가서 목욕탕에서 해보시면 충분히 느끼실 수 있어요. 그렇죠. 폐 안에 공기가 차 있으면 이렇게만 있어도 머리만 숙이면 뜬다는 거. 냉탕에서 우리가 뭐 바닷가 가기 전에 대중 사우나 냉탕에서 이렇게 좀 끓는 연습을. 근데 그게 하는 사람들 있었어. 그게 맞아, 조심하셔야 있어. 되는 게 냉탕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갑자기 폭포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위에서. 네,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늦은 저녁에 가도 위험하겠는데요? 늦은 전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들어갔더니 누가 하나 떠 있어 봐. 무섭다니까 그게.